자, 방금 전에 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드렸어요. 둘 다 정답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이자 수익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세무사회에서도 둘 다 정답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이자 수익을 외우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계정 과목 나왔다 해도 똑같이 정답을 처리하는 이유는 이자 수익이 통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자, 10월 14일 사회공동모금의 불우유토끼 성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불우유토끼니까 뭐라고 해요? 예, 그렇죠. 기부금.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8월 30일에 그 하나은행이 있으면 넣고요. 없으면 지금 저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금이다 보니까 통장이잖아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빼고는 전부 다 우리가 은행 이름을 넣어달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원래는 넣는 게 좋아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빼고 은행하고 관련했다 그러면 입력하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 자, 다음 메인 매출 전표로 갈게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유형을 먼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달라지는 원재료냐 제품 매출이냐 아니냐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채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요거를 기록을 안 하면 나 제품 매출로 그대로 놔뒀었나 원재료 놔뒀었나 고쳤나 기억이 안 날 경우가 있어요. 예. 자,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7월 23일 영업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문구류를 다이소에서 55,000원에 구입하고 법인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권은 모두 충족하였다. 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매입했죠? 자, 57 카과. 자, 품목은 그냥 문구류. 자, 카과, 현가, 건배는 합계금액, 포함금액, 공급대가 55,000원 입력하면 5만 원 나눠지겠죠? 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자, 어디서 사왔다고요? 다 있어. 예, 다 있어. 자, 카드는 국민카드로 결제했네요. 분계는 자 카드 4번, 나머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4번. 자, 이름 바꿔야죠. 원재료 아니죠. 뭐죠? 어디에서 사용하는? 영업팀에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로 하래요. 자, 맨 끝에 사무용품비 밑줄 그으세요. 자, 이렇게 사무용품비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소모품비를 했어. 정답을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예, 당연히 안 해주죠. 왜? 여기선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사무용품비로 해 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죠?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서처럼 얘도 되고 얘도 돼. 즉 퇴직연금 운용 수익도 되고 아니면 이자 수익도 돼. 이건 상관이 없어. 아무거나 넣어도. 그런데 애초에 여기에 반드시 사무용품비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지문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소모품비 그러면 틀리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문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써놨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단 대변은 미지급 넣어도 되고 어차피 이게 비용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비용 때문에 나갔으니까 미지급 비용도 인정해주겠다. 예, 이런 거 많아요. 요거. 근데 어떤 거는 미지급금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굳이 미지급 비용 쓸 필요는 없죠. 예, 전부 다 미지급금 쓰면 돼요. 괜히 잘못해갖고 이거 미지급 비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틀려요. 이쪽 왼쪽이 즉 차변 쪽이 비용일 때만 미지급 비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애초부터. 자, 그래서 채점을 이렇게 해야 정답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원재료다. 그럼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상품 원재료가 오면 외상 매입금. 자, 나갈게요. 다음 7월 25일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예림에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승을 발급했습니다. 매출의 영세 12. 품목은 제품. 금액은 5천. 거래처 예림이. 제가 쉬프트를 잘 못 누르나 봐요. 전자 있고요.
자, 영세 구분 1번하고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해라? 3번. 뭐 외우지 못했으면 누르면 1번, 3번만 아시라 그랬죠? 예, 기억하세요. 서류 번호 없네요. 자,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죠. 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500은 현금, 나머지 외상. 하단의 영세 구분 입력하래요. 아, 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고 와야죠. 자, 차변에 현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자동으로 4,500만 원 차액 분계되겠죠. 자, 다음 8월 4일. 자, 유형을 또 볼게요. 경리부에서 사용할 비품. 애초에 비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승가구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매입의 현과 61번 되겠죠. 품목은 비품. 금액은 자, 카과 현과 건별은 합계 포함 공급대가 770 기억하세요. 자, 사온 곳은 현승가구. 자, 원재료 아니죠. 이름 바꿔줘야 됩니다. 비품 이런 걸 채점할 때 표시를 해놔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대변에 현금. 자, 다시 한번 유형. 그리고 계정 과목 바꿨을 때 계정 과목까지는 최소한 표시해줘야 된다. 그래야 채점할 때 안심하고 채점이 된다. 그냥 유형만 딸랑 써놓으면 내가 했던가 바꿨던가 시험 보고 기다려야 돼요. 3주를.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표시해갖고 나오면 마음 편하시겠죠? 네. 다음 9월 3일. 자, 공장, 부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 부가세 별도로 현금 지불하고, 자, 토지 동그라미하고 세금 계산서 밑줄 불공이죠. 토지에 관련된 건 불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토지가 아니라면 과세가 맞겠죠. 자, 54 불공. 품명은 중개 수수료. 자, 품명 쓸 때 잘 모르면 금액 앞에 거 쓰시면 돼요. 그냥 금액 앞에 있는 거. 공급가액 540. 어디로? 황토부동산. 전자 있고요. 자, 토지 관련이에요. 6번이네요. 그러면 왜 토지 관련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품화되어 있는 물건 살 때 내가 직접 고르고 하고 끝나는데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살 때는 중개인을 통해서 사야 안전하죠. 잘못되면 또 그 사람이 또 뭐 돈을 물어낸다는 그런 각서도 써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본 거랑 실제로 또 입주했을 때 또 달라진 거는 또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껄끄러운 부동산한테 얘기하면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안전한 거죠. 예. 물론 그렇다고 100%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약간 뭐 문제 있는 부동산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직접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끼는 게 좋아요. 그럼 어쨌든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중개수수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땅 때문에 나간 거니까 토지라고 해주셔야죠. 그래서 토지 관련은 무조건 불공이다 라고 외우시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즉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만 만약에 계산서가 나왔어. 그럼 면세죠. 예. 자, 분계는 자 토지죠. 원재료로 토지로 바꿔줬다 표시해 주시고 대변에 현금 표시해 주시고 자, 다음 9월 20일 다이 상사로부터 광고 선전 목적으로 명한 케이스 100개. 자, 밑줄 긋게요. 광고 선전 목적이 광고입니다. 명한 케이스에서 도서 인쇄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목적이 광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직원을 위해서 그 물건을 사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위해서 사면 접대비, 광고 목적으로 사면 광고 선전비, 좋은 일에 쓰려고 사면은 기부금, 목적에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네요. 50일 과세, 품목. 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명한 케이스. 명한 케이스의 이름은
자, 수량 100, 단가 55,000. 다잇, 전자 있고요. 자, 붕괴는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죠. 광고, 선전비. 광고는 800밖에 없어요. 500. 제조에선 광고하지 않습니다. 네. 대변에 외상이래요. 자, 이게 광고니까 이름을 바꿨죠. 원재료나 상품이 아니면 외상이란 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외상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상황과 쓰지 못하는 상황. 어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상황과 쓰지 못하는 상황.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시험 볼 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갈게요. 9월 26일. 국제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자, 이렇게 취득원가, 감가가 나오면 99.9% 유형자산 처분이죠. 예. 쭉 읽어보니까 세금계산 발급했어요. 자, 그러면 11과세 품목은 기계장치. 자, 얼마에 팔죠? 600. 코드는 국제. 전자 있고요. 붕괴는 혼합. 자, 첫 번째 기계 장치 이름 바꾸고 금액 바꾸고 금액 얼마죠? 2,500. 여기서부터 틀리면 끝난 거예요. 위에는 내가 세금 계산서상 얼마다라고 남한테 주는 금액을 그대로 이 자체가 인쇄되는 금액이에요. 밑에는 내가 스스로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 하는 붕괴고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유형자처럼 금액이 달라요. 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사용했냐 안 했냐? 새 거냐 중 거냐? 중 거네요. 그죠? 감가가 있는데 207번의 감가겠죠. 얼마를 사용하고 1,500. 그럼 뭐 2,500, 1,500이니까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0 받았을까? 당연히 손해가 나오겠죠. 차변에 돈은 뭘로 받냐? 자, 뭘로 받았어요? 어음으로 받았네. 자, 어음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수금. 이거 어음이란 말 또 쓰면 안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 상품, 제품이 아니면 어음이란 말을 못 쓴다는 거.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외상이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어음이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이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매매, 한문으로 따지면 살매, 팔매라 그래요. 사고 파는 행위를 매매라고 하는데 이 매매라는 건 내가 진짜 사고 파는 물건에 대해서만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구입하다, 처분하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서 판다 그러면 메인 매출이란 말을 쓰고 메인 매출이 매매가 아닌 건 구입, 처분 이런 표현을 써요. 사다 팔다가. 그래서 얘는 미수금이 와야 돼. 660. 자, 차변이 당연히 작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은 비용, 대변이 수익.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음 표시하면 틀립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알아야 예, 요거 이제 체크할 게 많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은. 자, 여기까지 매입 매출 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지금 이제 보시면서 채점 할 수 있냐 없냐 이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풀었는데도 이거 안 써놓으면 채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채점을 할 수 있을까? 잘 적어 놓으시라는 거죠. 자, 다음 수정정정.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 전편지, 메인 매치 전편지 읽어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 그럼 둘 다 가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1번 매출처 한산 상사의 부도로 받으러 온 회수 불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으나 확인 결과 부도 시점, 즉 대손 처리할 때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었어요. 아, 그럼 완벽하게 전부 다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1번 첫 번째 충당금 메꾸고 2번 대손 상각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내용 보니까 부가세가 없잖아요. 아, 일반 전표구나. 자, 부가세가 없으니까 일반 전표구나. 자, 일반 전표 가서 9월 2일.
자, 그렇죠. 대손충당금. 아, 대손충당으로 했네. 전액 대손상각비가 대손충당금이 180인 게 아니라 얼마 있다고요? 70. 그럼 부족하죠. 그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나머지 차이 자동 붕괴되겠죠? 자, 요거 차익 붕괴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존에 있는 거를 건드려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거 180, 180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다가 아, 내가 이거 110만 원 해야지 하고 70만 원으로 바꿔주면 얘가 하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각각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존에 있던 거 먼저 건드려줘야지만 자동으로 차익을 해줍니다. 만약에 틀렸어. 그럼 다시 이걸 이으려면 어떻게 해요? 번호 수정을 들어가서 여기 번호를 고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예, 편하게 하셔요. 자, 2번 9월 3일 제조부서 직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500만 원 이체 불입 돈을 냈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로 잘못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기여는 급여고 급여는 연금인데 이걸 잘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부가세가 없네요. 일반전표 9월 3일. 자,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거래처 넣으면 좋은데 없어요. 거래처가. 그렇죠? 그리고 얘는 자산이니까 500이다 800이다가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조교로 바꾸란 말이 없잖아요. 바꾸란 말이 있으면 이거 바꿔야죠. DB형으로. 조교로 바꾸란 말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꾸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적요 점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정 정정했고요. 다음 결산. 결산은 이제 요거 끝나고 말씀드리는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그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 가겠습니다. 문제 6번. 1번, 2번, 3번. 자, 여기서 조회는 또 저희가 포인트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냐.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어디가, 두 번째 무엇을.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꼭 거기 가서 그 답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도 있지만 저희가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편의상 이거는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적은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1번. 6월 중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 중 가장 큰 거래처. 이렇게 거래처 나오면 거래처 원장 가셔서 자, 날짜는 6월 중이니까 6월에 시작해서 6월로 끝나면 되겠죠. 제품을 판매하면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입니다. 제품으로 조회하면 안 돼요. 제품 매출. 거래처 누군지 모르잖아요. 엔터 누르면 첫 번째, 엔터 누르면 마지막. 그 중에 가장 큰 거래처와 금액이 가장 크겠죠. 자, 오른쪽 보세요. 눈으로 와 이게 뭐가 크지 어려우시면 이 잔액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소트 즉 정렬이 돼요. 그럼 가장 큰 건 얘네요. 스토어하우스 그죠? 다시요. 금액 잔액에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편하게 하세요. 아니면 원래는 이제 코드 보시면 코드 번호대로 나왔으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찾아보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문제를 또 저만의 또 앞에를 뺐어요. 예, 제품 매출이 아니네요. 외상 매출금이네요. 이거 큰일 났네. 녹음했는데 어떡하지? 날려야 되나? 자, 외상 매출금 바꿨습니다. 자, 또 잔액을 이렇게 됐나요? 근데 문제는 이건 잔액 보는 게 아니죠. 잔액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걸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 중 가장 큰 거래처 무슨 얘기예요? 새로 생긴 거 차변. 차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 금액란에 이렇게 눌러서 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예, 이거 잘라놔야겠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눌러서 6월 중 외상으로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엔터 들어가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여기는 요게 새로 판매한 거예요. 요거는 외상 매출금을 돈으로 환전한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에요. 그래서 차변 쪽을 보셔야 돼요. 그중에 가장 큰 건 동원금속. 동원금속. 자, 그러면 가장 큰 거래처 금액은 했는데 여기서 자 볼게요. 답안을. 자, 답안 누르니까 이 지금 얘가 켜져 있어서 잠시만요. 자, 답안 누르니까 거래처 이름이네요. 그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드를 써야 되나 이름을 써야 되나 모르니까 답안을 누른 거예요. 제가. 이해되시겠죠? 명확하게 얘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지금 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지 주 동원금속을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액은 알겠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는 둘 다 써서 나가서 답안 누를 때 답안에서 원하는 이름을 넣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동원금속. 자 보세요. 답안에 이렇게 동원금속 이름이 주가 붙어야 돼요. 이거 코드로 내면 쉬운데 코드를 낸 게 아니라 이름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걸 다 넣으셔야 돼. 코드로 내면 그냥 114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조회 도중에 나가서 또 이걸 또 눌러서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둘 다 써서 나오세요. 네. 자, 다음 2번 갈게요. 1기 예정신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세 공급가액. 자, 매입세액, 세액 물어봤죠? 부가가치 신고서 가서 1기 예정. 자, 어디 보죠? 매입세액을 보래, 매입세. 그 중에 불공제되는 공제받지 못할이 불공제예요. 공제받지 못할이 불공제예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이쪽이 공급가액. 뒤쪽은 세액이죠. 여기는 세액이에요. 그죠? 네, 공급가액이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액은 10만 원. 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매입세액이 들어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즉 불공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0만 원. 공급가액 금액을 물어봤지 세액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자, 나가면서 3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과세 표준 납부세. 또 신고세네요. 그죠? 신고서 가서 확정. 자, 여기서 물어본 게 과세 표준. 과세 표준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금액. 요 금액이죠. 뒤에는 세액이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요 두 가지. 위에 거 봐도 되고 아래 거 봐도 되고. 근데 뭐 중간에 뭔가가 있어. 그럼 밑에 거 봐야죠. 중간에 뭔가 있으면 밑에 거 봐야죠. 그죠?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189546 빵빵빵 하나 더 8030100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이론 답안 들어가셔서 지금 했던 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 맞췄죠? 자, 시험이 끝나면 저희는 아직 이론 안 배워서 시험이 끝나면 실기 부분부터 내려오면서 이거 내가 등록 제대로 했구나. 신용카드에 정확하게 넣었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굳혔구나. 그 다음에 거래처, 특히 거래처를 잘 넣고 800으로 잘 했는지 거래처 잘 넣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점수가 나오면 그 발표 날까지 합격자 발표 날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정권 보통 뭐 우리 안정권이라는 건 70점대는 애매하고 한 80점대 내야 나는 뭐 더 틀려도 합격이구나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마음 편하게 그냥 이제 난 합격이야 생각하셔도 되고 그다음 나머지도 마찬가지 밑에도 이제 뭐 유형 그다음 요걸로 바꾸는 거 기억하시고 뭐 문제에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형은 썼어 내가 지금
그 유형 말고 나머지 부분은 자 일단은 카드로 결제했고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카과죠. 이게 이 상태가.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표 미지급금. 카드니까 미지급금. 근데 자동 나오니까 뭐 이건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어쨌든 뭐 써놓으면 좋고 미지급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채점을 계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결산 한번 볼게요. 결산. 요거는 이제 답안이니까 문제로 가서 자 지금 회차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트 같이 보시고 결산입니다. 결산이 몇 번이죠?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의 결산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수동이 있고 두 번째 자동이 있습니다. 자 결산은 수동이 있고요. 자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짜로 그냥 차변대별 우리 하듯이 3번 4번 차변대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동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데 가서 1월부터 12월을 입력하시고 어떤 걸 자동으로 하냐? 기말 재고 각종 상각 퇴직 급여 법인세 등. 근데 순서라면 얘가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기말 재고죠. 재고 퇴직급여 상각 법인세. 그래서 재고 퇴직 상각 법인 이렇게 네 가지를 한다라는 거. 그럼 기말 재고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이 있어요. 퇴직급여는 이제 두 가지겠죠. 우리 500번 때 제조 퇴직급여와 800번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음 상각은 첫 번째가 감가, 두 번째가 대손, 세 번째가 무형자산.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뒤에 건 사실 몰라도 돼요. 이 뒷부분은 몰라도 돼요. 요 내용, 재고, 퇴직, 상각, 법인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프린트가 이제 그 특별회차가 있으니까 특별회차 한번 보고 나머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쭉 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재고, 퇴직, 상각, 법인입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지울게요. 자, 문제에 얘네들이 나와요. 자, 볼게요. 1번 장기차입금 중 2번 뭐 성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번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문제에다가 이거 자동이다. 요거 자동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동그라미 한 게. 그래서 앞으로는 자 결산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자동인 거예요. 앞으로 제가 표현하는 게 제 수업에는 자 결산 3번 동그라미 이거 자동이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 1, 2번은 뭐냐? 얘는 직접 분개하셔야 돼요. 분개. 어디에다가? 일반 점표에다가. 그럼 순서는 3번을 먼저 해도 되냐? 아니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얘부터 하면 안 돼요. 얘네부터 해야 돼. 뭐부터요? 수동부터. 수동부터 해야 돼. 왜냐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면 분개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즉 마감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을 먼저 입력하고 자동해야지 끝나는 건데 자동을 하면 끝난 그 위에다가 다시 엎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수동 붕괴 1번, 자동 붕괴 2번 반드시 자동을 마지막에 해야 된다. 그래야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마지막에 끝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순서대로 안 해도 되는데 문제 풀이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자동은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수동 먼저 그 다음 자동. 결산만큼은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붕괴 입력하실 때 1번, 그러니까 쉽게 2번이 우리가 일반 전표잖아요. 일반 전표가 날짜 순으로 돼 있는데 거꾸로 붕괴하고 거꾸로 입력하셔도 돼. 정답에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각각 개체마다 점수가 있으니까. 근데 결산은 1, 2번 얘네가 수동이잖아요.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순서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3번을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력하는 곳이 달라. 그래서 1, 2번을 뒤집어서 2번 먼저 입력하고 1번 나중에 입력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맞지 굳이 누가 거꾸로 하겠어. 그죠? 그것도 귀찮게. 그런데 이 마지막 3번은 절대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버튼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쉬는 시간 갖고 교재에 있는 걸로 수동, 자동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은 어떻게 하는가? 2시간에 걸쳐서 남은 시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페이지 307페이지 보시면 저희 교재 307에 보시면 93에 전산회계 1급이 나와 있어요. 자, 회사는 대림상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결산이 5번인데 페이지 311페이지에 311페이지. 자, 결산 5번을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 3. 예. 저는 지금 기출문제를 보여두고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걸 교재에서 실어놨기 때문에 자 311페이지 보면 1번이 8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이렇게 돼 있고 2번이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라고 돼 있고 3번이 당해 연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자동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죠? 자, 감가상각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게 자동이라는 표시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1번, 2번은 일반 전표에 분개를 하시고 3번을 결산자료 입력에 넣으실 거예요. 오늘 배울 건 1번, 2번이 좀 진도가 좀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전표 입력처럼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건 또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건데 어쨌든 3번이 좀 쉽습니다. 자, 3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말재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그 다음에 각종상각 그 다음 법인세 요 세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문제를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문제 중에 셋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중에 세 문제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감가상각이 나왔어요. 상각이 자 표시해 주셨죠? 자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입력은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바로 결산으로 할게요. 319페이지 93회 특별인데 319페이지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이 보통예금 2번이 외상매입금 3번이 퇴직급여 나왔죠? 예, 3번에 퇴직급여 이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한 문제가 자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다 풀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내가 뭔지 표시를 하고 외우셔야 돼요. 위에는 실제 붕괴처럼 차변대변 하셔야 되는데 밑에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표시하셨으면 넘길게요. 자 페이지 327페이지 92회입니다.
327페이지 92에 자, 1번이 영업부 소모품, 2번이 퇴직급여, 3번이 유형자산. 무슨 얘기냐면 감가죠, 감가. 삼각 방법이 나와 있죠? 자, 1번이 퇴직급여.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3번이 삼각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금액으로 이렇게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하게 3번이 계산을 해서 금액을 입력하는 계산 방법. 그러니까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액법,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이라는 감가상각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필수 코스입니다. 이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 배우실 거고요. 자, 2번, 3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2번,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24 아니 334 특별 92에 334 특별 92에 1번이 보험, 2번이 단기매매증권, 3번이 퇴직급여예요. 그러면 3번이 자동이구나. 그죠? 3번이 자동이에요. 3번이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동, 자동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선생님 꼭 자동은 자동으로 해야 되냐, 수동으로 하면 안 되냐? 수동으로 해도 돼요. 근데 자동으로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자동 분계가 돼서 자동을 내는 거예요. 굳이 수동으로 분계 안 하셔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분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추 하나만 누르면 돼요. 숫자 누른 다음에. 자, 3번이었고요. 다음 넘기시면 91회입니다. 페이지 343. 페이지 343. 자, 문제 1번. 현금으로 받아 영업의 수익인 2번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 3번 감가상각 계산하고자 한다. 2번 3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2번 3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대손 충당을 하려면 대손 삼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손 나오고 그다음 감가가 나왔죠. 대손 감가 무형자산이 나오면 각종 삼각이 들어갑니다. 2번 3번. 이렇게 자동이 많으면 편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동을 해보면 정말 쉬워요. 자, 다음. 자, 90일의 특별 시험이고요. 351페이지, 351페이지. 자, 문제 5번이죠. 1번이 소모품에 대한 내용, 2번은 보통예금에 대한 내용, 3번은 부가세에 대한 내용. 와하, 이거는 자동이 한 개도 없어요. 다 수동입니다. 전부 다. 자동이 없다라는 건, 방금 전에 한 게 91회였고 지금 91회 특별 시험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그동안 계속 어려웠다 더. 조금 더 합격률이 특별히 없더라. 합격률이 특별히 좀 낮아요. 자, 그 다음에 90회는 시험을 봤죠. 89회가 못 봤죠. 90회 359. 자, 5번, 1번 차입금에 뭐 도래했다. 2번 외화 계산해라. 3번 재고자산 나왔어요. 3번 동그라미. 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요거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자동이라는 뜻이죠. 다음 88회, 89회는 시험 못 봤습니다. 저희가. 자, 88회 페이지 366.
자, 문제 5번. 1번이 외화고요. 2번이 대손이고 3번이 감가예요. 2번, 3번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대손이고요. 그 다음 감가예요. 2번, 3번 동그라미. 다음 이제 87회부터는 기출문제를 다시 받아와야 돼서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87회는 페이지 374. 전부 다 수동입니다. 자동이 없어요. 1, 2, 3번 읽어보셔도.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고, 퇴직, 상각, 법인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86회 가볼게요. 페이지 383. 세 개 다 동그라미예요. 이번엔 셋 다 동그라미. 1번이 감가인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나왔어요. 2번이 법인세, 3번이 대손입니다. 전부 다 자동이에요. 야, 이거 자동이 이렇게 3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땡 잡은 거예요. 네, 보너스 지금 9점입니다. 보너스가 9점이에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문제가 다 나왔다. 야, 그러면 일단 세 문제는 내가 맞히고 넘어가는 거야. 9점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85회 페이지 391. 자, 2번, 3번. 왜 2번이 퇴직, 3번이 감가? 2번이 퇴직, 3번이 감가. 자, 84회에 398. 2번, 3번. 2번은 끝에 보면 아까하고 똑같죠? 삼각 방법 나오죠? 삼각 방법 나왔어요. 그래서 2번, 3번. 감가와 대손.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초기화 시키고 할게요. 초기화. 지금 바탕화면에 기출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출문제 할 게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 요걸 쓸 거예요. 기출문제는 안 하고 요거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초기화하려면 요거 R이 필요하죠. 다 있으시죠? 바탕화면에? 뭐 초기 안 시켜도 되는데 똑같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화가 필요해요. 자, 얘를 R을 더블 클릭해서 모든 파일에 적용, yes.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있던 소스들을 전부 다 초기화 시킨 거예요. 자, 초기화 시키고 불을 올리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자, 프로그램 띄워서 회사 등록 들어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거 누르죠. F4. 그러면 초기화가 된 겁니다. 다시요. 프로그램 띄워서 회사 등록 들어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걸 누르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초기화할 때는 반드시 이 R 집을 먼저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풀으셨을 때 모든 파일의 적용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덮어쓰기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걸 새로 덮어쓰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인식만 했고 끌어오지 못했어요. 끌어오기 위해서는 회사 등록 들어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 이렇게 해줘야지 끌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산에게 1고를 맞추시고 회사 코드 지금 우리가 84회 맨 뒤에 거죠. 84회 먼저 할 거예요. 84회 구미산업 자, 페이지 398 거꾸로 올라갈 겁니다. 84, 85, 86 이렇게. 자, 화면에 보시면요. 저희가 수동과 자동이 있다 그랬어요. 수동은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그냥 12월 31일 날짜를 쭉 하는 거예요. 오늘은 수동 안 할 거예요. 자동만 하실 거예요. 자동은요.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결산 자료 입력. 여기. 보이시죠? 결산 자료 입력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 결산 자료 입력. 그러니까 수동은 여기서 하고 얘가 1번이에요. 1번. 수동이 1번. 자동이 2번입니다. 수동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생략.
오늘은 생략. 오늘은 요거부터 배우시고 이게 쉬워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이거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배우시면 이제 자동 끝나는 거예요. 자동은 4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말재고, 퇴직급여, 각종상각, 법인세 등. 자, 그럼 첫 번째 2번하고 3번이죠. 어떻게 하냐면 결산자리면 눌러볼게요. 자, 결산자리면 누르시면 자, 기간을 물어봐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산할 거냐. 1년에 저희는 결산을 1회 이상 하면 돼. 1회 이상. 한 번 해도 되고 반반 나눠서 2번 해도 되고 아니면 분기로 나눠서 4번 해도 되고 아니면 매월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그래서 1월부터 12월 여기까지 한다. 이제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화면 잘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매출액부터 쭉 내려오다가 매출 총이익이 있어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위로가 500번대. 즉 공장, 제조 이런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 보이죠? 이 밑으로가 800번대입니다. 본사, 사무, 영업관리. 위에가 공장, 생산, 현장, 제조. 밑에가 본사, 사무, 영업관리.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매출 총이익. 얘를 기준으로 위에 아래. 위 아래. 이게 항상 똑같아요. 위치가. 아시겠죠?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다. 위에가 500, 밑에가 800이다. 외워주세요. 그러면 자 위로 가볼게요. 위로 500을 볼게요. 500에 여기 앞에 보면 10번이라고 써있죠. 10번. 10번.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여기도 10번 있어요. 보이세요? 10번. 그 밑에도 10번 있어요. 10번 뒤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기말 원재료예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는 여기에 있어요. 자, 기말, 재고의 위치, 맨 위에 원재료, 그 다음에 매출 총액 위에 제품, 그 위에 제공품. 아, 원재료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제품과 제공품은 여기 있구나. 제품하고 제공품.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써지는 곳이 이게 한 칸이에요. 짧은 칸. 숫자가 안 써진 건 긴 칸. 짧은 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긴 칸은 기록 못해요. 그래서 10번이라는데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지금? 다시요. 기말은 위에 다 있어요. 맨 위에가 원재료.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상품 더 위에 또. 상품 더 위에 있어요. 10번이라고 써 있어요. 다 10번. 기억하세요. 10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총액 위에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지금 알려드린 건 뭐죠? 위치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위치. 자, 두 번째. 퇴직이죠. 퇴직. 자, 퇴직급여는 원재료 밑에 있어요. 원재료 밑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퇴직급여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에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헷갈려서. 다시요. 퇴직급여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밑에는 절대 아니에요. 이름이 달라요. 아시겠죠? 여기가 어디 거예요? 공장, 생산, 제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500번대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또 있어요. 퇴직급여가. 여기도 있어. 이건 뭐예요? 800번대. 마찬가지 밑에 거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지금 뭘 알려드리는 거면 위치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 위치는 세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셔야 자동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다시요. 기준이 어디라고요?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위 500, 아래 800. 제조, 판매. 아시겠죠? 기말은 무조건 어디 있다? 제조에 있다. 기말은 무조건 제조에 있다. 그 다음 퇴직급여는 제조 따로, 판매비와 관리비 따로. 되셨죠? 우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순서가 기말재고, 퇴직급여, 각종상각, 법인세 등이에요. 자, 기말재고는 어디 있다고 위치가? 위에. 500번대. 그다음 퇴직급여는 500도 있고 800도 있고.
각종 삼각은 감가는 500도 있고 800도 있는데 대손과 무형자산은 요거 800만 있어요. 이따 자리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법인세는 공장에서 낼 이유가 없죠. 800에만 있어요. 지금 위치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시험장과 마찬가지 이 위치를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내가 위치를 알고 정확하게 버튼에 클릭하고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볼게요. 감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감가. 자, 기말이 있었어요. 퇴직이 있었어요. 감가는 그 밑에 경비 쪽에 있어요. 경비에. 경비에 보면 일반 삼각비. 여기에 위에 거. 왜? 지금 매출총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총이 위에 있으니까 얘가 공장 거예요. 공장 거. 500번대. 800번대를 여기다 입력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매출총의 기준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면 800번대는 밑에 있어요. 밑에. 800번대는 여기 있습니다. 감가.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밑에. 퇴직급여 바로 밑에. 800번대는 이렇게 묶여 있어요. 퇴직급여, 감가, 그 다음에 대손. 오, 대손도 있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나와야 되는데 무형자산식은 여기 이 파트에서 무형자산이 없어서 바로 밑에 있어요. 무형자산이. 그 다음 법인세 맨 밑에. 여기 법인세 등. 법인세 맨 밑에 법인세 등.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위치를 아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자, 매출총액 기준으로 위에가 공장, 밑에가 본사. 자, 10번 붙은 게 전부 다 기말이다. 기말의 위치 맨 위에, 맨 아래. 그죠? 매출총액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원재료 밑에 퇴직급여. 연금은 절대 아니다. 그 밑에 감가상각비.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가 퇴직급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 아니고 감가, 대손, 여기에 무형자산 위치예요. 여기는 없어서 그래요. 이 회사는 무형자산이. 그 다음 법인세 맨 밑에 법인세라고 써 있어요. 법인세 등. 위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번 결산이 현재 영업부서가 보유하는 유형자산 다음 같다. 영업부서니까 어디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그 중에서도 무엇? 건물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냥 수치로, 즉 숫자 금액으로 나오는데 2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교재에 보면 2번. 자, 뭐냐면 2020년에 제가 건물을 샀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1월 1일 날, 야, 어떻게 1월 1일 날 샀지? 라고 생각하시면 시험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건물을 구입했어요. 자, 이 건물은 취득원가가 5천을 줬어요. 잔존 가치는, 자, 잔존 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죠? 저희 재활용하시죠? 밖에다 놔두면 누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청소하신 분들이 차 가져가서 가져가시거나 막 하시죠. 그다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끔 가져가시잖아요. 그죠? 왜 가져갈까요? 돈이 되니까. 남은 돈. 그게 잔존가치. 잔존가치. 무슨 얘기냐? 저는 주류를 좀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맥주를 먹었다. 자, 살 때 우리가 공병값까지 같이 주고 사오죠. 그래서 나중에 빈병 팔 수 있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잔존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5천 주고 샀는데 얘를 내용연수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연수인데 50년을 쓸 수 있대요. 추정치죠. 추정치. 그랬을 때 다 쓰고 이거 만약에 버린다고 해도 부신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치는 영원. 뭐야? 하나도 안 남는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깎이냐? 감가가 얼마 되냐? 가치의 감소가 얼마 되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네 번째 연수학대법. 다섯 번째 이중채가법. 이게 연수학대법이 뭐 이음도 돼요. 연수학대법. 예. 정률법도 리을도 돼요. 정률법. 예. 그러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돼. 이게 뭐 틀린 거 아니니까 한글상. 자,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대법, 이중체감법. 이 중에 이제 세모는 이게 다 나와요. 이론 쪽에. 근데 회계 쪽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이론에 나오는데 일단 1번, 2번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1번, 2번. 나머지는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는데 자, 1번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매년 같은 금액이 감가가 된다. 매년 같은 금액 감가가 된다. 그래서 공식이 네. 이렇게 됩니다.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용연수분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공식대로 요걸 문제를 풀자면 내가 50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5천만 원을 샀다. 근데 마이너스 잔존가치 다 쓰면 50년 쓰면 남는 게 있냐? 없다. 그럼 뺄 게 없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자체를 50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5천만 원 나누기 50년이에요. 이게 분수니까 그냥 나누기가 되는 거죠. 앞에 거 나누기 5천만 원 나누기 뒤에 거 50.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야금야금 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년 쓰면 49층, 2년 쓰면 48층, 3년 쓰면 47층 이런 식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건물 가치는. 실제 건물 가치가 아니라 사용한 만큼 그 수명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당연히 가치가 오르죠.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역 앞에 지금 건물을 사서 50년 후에 봐봐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죠?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실제 가치가 아니라 내용연수, 즉 생명가치. 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파트 오늘 아침인가? 뭐 90 몇 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천장 누수로 인해서 막 그 보셨어요? 뉴스? 나만 봤구나 또. 예. 아무튼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집들이 허물어지잖아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 져야 돼요. 재개발해야 돼. 그게 몇 년 동안 걸리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50년이 걸린대. 재개발 즉 없앨 때까지. 근데 5천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다. 그거 공식이 뭐라고요? 취잔내. 취잔내. 이거를 편하게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취잔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취잔내. 아시겠죠? 그럼 엑서사이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잔존 가치가 10만 원. 무슨 얘기예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다 쓰면 10만 원 남는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내용 연수가 10년이래요. 그러면 요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에서 10만 원 먼저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0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무슨 얘기예요? 100만 원에 샀지만 다 써도 10만 원 남는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쓸 수 있어요? 90만 원 쓴다라는 뜻이죠. 나누기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 10년. 아, 그럼 1년에 9만 원씩 쓰는 셈이구나.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빼고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빼고 나누기. 그래서 얘는 지금 5천만 원에서 50년을 쓰면 100만 원씩이구나. 남는 가치가 없으니까. 있으면 빼고 나눠야 되는데 뺄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법이다? 정액법입니다. 매년. 그럼 얘는 가치가 매년 100만 원씩 사용을 해요. 그렇죠? 100만 원씩. 이게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내년에도 얼마 써요?
또 100만 원어치 쓰겠죠. 3년 후에도 100만 원어치 쓰겠죠. 그럼 첫 때는 100만 원 썼지만 두 번째는 누적이 얼마예요? 200. 세 번째는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누적된 게. 다시 한번요. 1년 사용한 건 감가상각비. 자, 올해 얼마 썼다? 100만 원. 감가상각비. 내년에 얼마 쓴다? 100만 원. 감가상각비. 그럼 2년 동안 얼마 썼다?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누적했다 이거예요. 누적. 그러니까 누적된 누계액과 감가상각비의 의미가 다르다. 첫 해는 같죠. 왜? 그 자체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연도부터는 다르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까지 사용한 가치의 누적. 감가상각비는 매년 얼만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해법은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정률법 들어갈게요. 정률법. 자, 정률법은 공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이게 1년 감가상각입니다. 1년 감가상각. 취득원가. 감누가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의미가 다른데 뭐냐면 위에 거는 야 매년 그냥 공통적으로 이 정도 쓰지 않을까?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거고. 자, 집에 자동차나 뭐 전기 가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이제 추석 때 뭐 새 옷을 샀다든지, 응? 그래도 명절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여성분이시니까, 자, 왜 거의 다냐면 저가 있으니까 저 빼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예. 자, 옷 사면 여러분들 저희 그 애경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옷장을 열면 입을 옷 없어. 꽉 찼거든. 자, 뭐 어디 더 들어갈 틈도 없어. 그런데 입을 옷 없어 그래. 입을 옷이 없네. 그럼 제가 항상 물어요. 저것은 뭐야? 저거는 지금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 입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옷을 또 사요. 그럼 옷 샀어. 지금 입는 옷 안 입으니까 그거 산 거잖아요. 그 좀 더 있으면 또 신발이 없네. 신발장 열면 꽉 찼는데 신발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항상 새 것을 먼저 쓴다라는 거잖아요. 집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바꿔줘. 그럼 기존의 핸드폰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어. 와이파이라도 하라고. 근데 그거 써야 안 써요? 안 써. 새 거를 먼저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어. 근데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을 사줬어. 멀쩡한 컴퓨터 놔두고 들고 다니면서 하라는 노트북, 밖에 나가서 하라는 노트북을 집에 사용하고 있어요. 왜? 새 거니까. 그러니까 새 것을 처음에 더 많이 쓰지 않겠냐. 이게 정률법의 논리예요. 자,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이 항상 바꾸려고 하는 게 차잖아요. 그죠? 자, 2대가 있어. 하나는 한 5년 됐고 하나는 요번에 새로 샀어. 많이 외출해야 돼. 5년 된 차를 타고 나갈까요? 새로 산 차를 타고 나갈까요? 당연히 새 거겠죠. 그런 논리가 정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주로 냉장고 안에 그 주스를 얘기하는데, 자, 주스를 정말 무식하게 1000리터를 샀어요. 1000리터. 한 통짜리를. 막 냉장고 옆에 세워놨어. 밑에 이제 그 버튼 누르면 이제 주스가 쭉 나와요. 예. 근데 하루에 10%씩만 먹으라 그랬어요. 10%. 이게 정률법 개념 알려드린 거예요. 개념. 자, 첫 번째. 지금 냉장고 얼마 있죠? 1000리터가 있으니까 1000리터 곱하기 10%니까 0.1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날은 첫날은 몇 리터 먹을 수 있어요? 100리터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날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1000리터가 있었는데 얼마를 먹었다고요? 100리터를 먹었어요. 그럼 얼마가 남아있어요? 900리터가 남아있어요. 그럼 900리터 곱하기 10%만 먹으라는 거잖아요. 얼마? 90리터. 그럼 세 번째 날은 자, 냉장고를 열었더니
1000리터짜리 주스에 어제까지 190리터를 먹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810리터가 남아있죠. 여기에 10%만 먹으래요. 그럼 얼마예요? 81리터를 먹어야 돼요. 네 번째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점점 수치가 떨어지니까 점 나와요. 이제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게 정률법입니다. 정해법은 그게 아니죠. 매번 만약에 정해법이다 그러면 뭐예요? 야, 요거 10번에 나눠 먹어. 그래서 한 번에 100리터, 100리터, 100리터 10번 먹어. 이게 정액법이고 정률법은 이거 현재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은 거의 10%야. 계속 이 금액이 아니야. 이 크기가 아니야. 이 무게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은 거의 10%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누계를 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겠죠? 예. 자, 그래서 요 공식이랑 요 공식 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법 취잔내, 정률법 취 마이너스 감누 먼저 해주고 곱하기 정률. 그래서 지금 우리 건물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씩이다. 감가상각비. 누구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로 구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다. 자, 그럼 다 쓰셨겠죠? 자, 나머지 그러면 설명만 간략하게 3번까지만. 왜 4번, 5번은 저희 파트가 아니니까. 예. 4번, 5번은 저희 이제 세무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또 가르쳐 드리면 설명하는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3번 생산량 비례법은 뭐냐면 요건 매장량을 보는 거예요. 매장량. 매장량 중에 그때그때 채구라는 게 양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채구란 만큼만 감가 사라졌다. 먹은 만큼만 없애라 비용으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할 땐 많이, 적게 할 땐 적게. 많이 할 땐 많이, 적게 할 땐 적게.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자기가 채취, 즉 생산이잖아요. 생산한 거에 비례해서 없앤다. 이런 거죠. 내가 탄광을 매입을 했는데 1억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1억에 매입했다는 건 그 남아있는 매장 추정치가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정치에 내가 캘 때마다 탄광에서 탄을 캘 때마다 비례해서 깐다라는 거죠. 1억에 대해서. 추정치가 남아있는 추정치가 매장량인데 그 매장량이 10%다. 그러면 1억에 10% 까고 20%를 생산했다 그러면 20% 까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5% 했다 그러면 5%만 까고. 그런 내용입니다. 비례를 해라. 자, 그러면 여기선 100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끕니다. 문제 들어갈게요. 자, 5천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건물이에요? 영업부야. 그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 건물에 100 이렇게 되면 돼요. 선생님 이거 할 때마다 계산해야 되나요? 계산하는 게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숫자가 있어요. 그냥 넣으시는 거야.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어렵게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계산하는 거 별로 없어요. 숫자로 많이 나와요.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 이제 알았으니까 계산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외상매출금 받으러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납금 보충법. 자, 보충법이 뭔지 또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도 똑같아요. 외상매출금이 제가 100만 원 있어요. 언제? 12월 30일 현재. 자, 오늘이 언제예요?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오늘이. 자, 오늘 내가 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 받아야 될까요? 내년에 받아야죠. 오늘 결산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100만 원을 내년에 1원 하나 안 남기고 다 받을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글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죠? 그래서 1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추정하는 거야. 대손 예상.
자, 대손 예상하는데 금융권은 2%, 나머지 일반 회사는 1%로 추정해라. 금융권은 2%. 왜냐면 금융권에 대손이 많아요. 대출해갖고 못 갚는 사람, 신용카드 쓰고 못 갚는 사람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융업은 2%, 나머지 업은 1%로 추정해라. 국가 어디에서 국세청에서 정해줬어요. 근데 진짜 대손을 당했어. 진짜 대손이 당하면 1%보다 많고 2%보다 많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실제 대손 실적률 얘보다 많으면 대손 실적률로 해라. 둘 중에 하나 맥시멈입니다. 1%보다 실적률이 많으면 실적률로. 진짜 대손 당한 게 많으면. 근데 1%가 더 커. 그러면 1% 해.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금융권은 아니잖아요. 1% 못 받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너 100만 원에 곱하기 0.01 1%니까 그럼 너 한 10,000원 정도 못 받을 것 같네? 이걸 대손 충당을 모아야 돼. 모으는 분계가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이에요. 받으러 따로 외상 매칭 따로예요. 대손 삼각비는 비용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충당금이 각각 있는 거 아시죠? 찾았잖아요. 우리가 검색해보고 이게 기본인데 요 경우는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 빵원일 때 이게 기본인데 그 다음 연도 가니까 이제 해가 지났어요. 못 받은 건 없어. 못 받은 건 없는데 대손 충당금을 만들려고 보니까 결산 때만 하는 거예요. 200만 원 된 거야. 그 200만 원이면 2만 원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못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받았어. 그래서 10,000원 만들어 놨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써먹지 못했어. 그러면 2만 원 모아야 되는데 10,000원 있잖아요. 그럼 대손상각비 얼마만 더 모으면 돼? 10,000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보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2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00원 있네. 그럼 10,000원만 모아.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일반 전표 붕괴고 우리는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했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 의미는 아시겠죠? 이제? 그럼 10,000원 때 어떻게 해? 아, 그럼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자,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2만 원 있죠? 2만 원. 왜 10,000원 더해서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다시 100만 원으로 줄었어. 그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100만 원 줄었어. 그런데 충당금이 2만 원 있어. 작년에 10,000원 있어갖고 2만 원 만들려고 10,000원을 더 했는데 이번에는 10,00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2만 원 있죠.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대손 충당금을 뺍니다. 10,000원 빼. 차변에 오면 빠지는 거겠죠. 반대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다시 돌려받았다. 요렇게. 되셨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지금 이제 10,000원으로 딱 맞았죠? 딱 10,000원 맞았어요. 이런 경우는 마지막 10,000원을 모아야 되는데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을 모아야 되는데 10,000원이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붕괴할 필요가 없죠. 네, 붕괴 없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아야 돼. 건드리면 틀려 이거는. 왜? 10,000원을 모아야 되는데 10,000원 있어. 안 모아도 되지 그럼. 건들지 않아도 돼요.
그럼 마지막 거는 뭐 의미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맨 위에부터. 자, 이게 첫 번째 2021년, 그다음에 요거 2022년, 요거 2023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분계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런 경우인데 저희는 지금 자동이잖아요. 의미가 없어 이게. 이거는 이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앞에 요런 게 있다 분계할 때 이제 아 그래서 10,000원이 있구나 인식하는 거고 우리 결산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여기 위에 보면 다른 거는 써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요거만 쓰세요. F8 대손은 F8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눌러보세요. 이렇게 대손율이 나오죠. 기본이 1%예요. 왜 1%다? 일반 기업이니까. 자, 문제 볼게요. 3번.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합쳐서 우리는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 지급원을 합쳐서 매입 채무 이렇게 저희가 불러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잔액이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시오가 여기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하라 했어요. 맞나요? 자, 각각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 5억 7,352만 원이 있고 받으러는 8,537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1%를 1%가 아니면 이거 고치면 돼요. 클릭해서 자 볼게요. 2%다 그러면 숫자 2. 아닌데 1%인데 그럼 숫자 1 고칠 수 있어요.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 넣으면 돼요. 0.00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숫자 1, 2, 1, 2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바뀌어요. 이만큼의 1%를 모을 건데 계산 공식이 이만큼의 1%를 모을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각각 얘와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모을 건데 얘랑 얘 갖고 있네. 그럼 얼마를 더 모으면 될까? 뺐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5억 7,352만 원 곱하기 0.01 마이너스 이만큼 있네. 빼면 이만큼. 자, 계산해 볼게 맞는지. 자, 5억 7,352만 원을 0.01 573만 5,200원을 모을 거예요. 이게 목표 금액입니다. 타겟 목표 금액. 이만큼 모아야 되는데 460이 있어. 기존에. 그럼 얼마를 더 모아야 돼? 마이너스 460. 그러면 113만 5,200원 모으면 573만 5,200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요 금액 모아놨잖아요. 자동으로. 얘도 자동으로 모아놨죠. 그럼 끝났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뭐만 계산하라면 외상 매출과 받으러만 계산하는데 밑에 떨거지들 있죠. 필요 없는 애들. 필요 없는 애들은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라고 끝. 두 가지만 지금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끝.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되냐? 자, 다시 볼게요. 자, 건물 넣었죠? 건물 넣었죠? 밑에 대손이에요. 얘 자동 계산 완벽하게 자동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냐? F8 1% 확인. 만약 2% 바꿔주면 돼요. 필요 없는 애 어떻게? 스페이스바 엔터 끝. 그 다음 밑에 보면 결산 반영이 있어요. 결산 반영 뭐냐면 여기다가 입력할 금액이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간단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 단추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대손 상각에 필요한 버튼은 F8. F8.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결산 반영. 그럼 지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감가랑 대손이 자동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죠? 숫자만 내가 채운 거지 분개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마무리. 제일 중요합니다. 마무리. F3. 이거 안 하면 꽝이야. F3 눌러야 분개가 완성이 돼요. 자, F3.
누릅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접에 추가할까? 예스. 그러면 가볼게요. 12월 31일. 내가 하지 않았던 분계까지 다 마무리가 돼서 넘어왔고 내가 한 분계는 이거예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상각비, 대손순환, 대손순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거 나머지는 알아서 컴퓨터가 정리해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동을 마지막에 해야 된다. 수동 먼저 하고. 이 밑에다가 수동 넣어봐야 이미 마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 오더 시간이 있어요. 음식점이 10시까지 하는데 오더는 8시 반에 끝난대. 주문을 8시 반까지 해야 돼. 근데 9시에 갔어. 주문 안 받죠. 다음에 오세요죠. 이미 끝났다고요. 여기가. 수동을 처음에 먼저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다음 회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391페이지 85의 결산 들어가겠습니다. 총 3문제고요. 1번 수동이고요. 2번, 3번이 자동입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자동만 오늘 하는 거죠. 눌러볼게요. 자, 자동은 결산 자료 입력 가서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총액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는 게 공장 500번대, 밑에가 본사 800번대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2번이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사하고 공장인데 공장은 여기 있죠. 노무비, 위쪽에서 노무비 밑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 본사는 급여 밑에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연금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연금은.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자, 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생산이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기준 감소 800을 썼대요. 그래서 2,200을 모으고 싶대요. 자, 다시요. 2,000이 있었는데 800을 썼어요. 그럼 얼마 남았죠? 1,200 남았죠? 근데 이 1,200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를 더 모아야 되죠? 1,000만 원을 더 모아야 되죠? 예, 그 뜻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요. 처음에 얼마 있었다? 2,000 있었다, 2,000. 근데 2,000에서 800을 썼으니까 1,200이 됐을 거 아니에요, 밑에. 1,200에서 2,200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필요한 게 얼마다? 1,000만 원. 전혀 여기 있는 거랑 다른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자, 영업부 본사는 1,700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를 썼어요? 700을 썼어요. 그럼 1,700에서 700이면 1,000만 원이 남아있겠네, 그죠? 근데 얼마를 만들고 싶다, 나는? 1,900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얘는 얼마가 필요해요? 900이 필요하네, 그렇죠? 1,700에서 1,000만 원 남았는데 1,000만 원에서 1,900을 만들려니까 900이 필요해요. 다시요. 제조는 얼마가 필요하고? 1,000. 영업부는 900이 필요한 겁니다. 되셨나요? 예.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 퇴직 충당이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요 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써먹을 수도 있고 써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금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기초 금액이 얼마예요? 2,000이죠. 감소가 추계액을 먼저 해야죠. 추계액이 2,200. 생산부가 500번대가. 그다음에 얘는 1,900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단기 감소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못 써먹는 거예요. 이게 써먹을 수가 없어. 원래 써먹으려면 여기 다 감소가 있어야 돼, 여기. 없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대손상급밖에 없는 거예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쓸 수 있는 건 대손밖에 못 써요.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니까 자, 위로 올라갈게요. 500번대 퇴직급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1000. 맞죠? 퇴직급여 1200에다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연금에 넣으셔야 한대요. 자, 그 다음 본사 800번대 퇴직급여 얼마 필요하다고? 900. 정확한 칸에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위하고 아래가 있어요. 퇴직급여란입니다. 다른 데 넣으시면 안 돼. 밑에 넣으시면 절대 안 돼. 이름이 달라요. 위에 칸에. 그리고 위에 칸에. 다음 3번 볼게요. 결산이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어디예요? 제조. 위에 거네 전부 다. 이 경비 안에 있는 여기에 뭐가 있냐? 건물, 기계, 차량이 있어요. 건물, 기계, 차량. 비품은 없어요. 건물이 850 사용했대요. 기계가 370 사용했대요. 차량이 120 사용했대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원래 감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거 2번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교재상에. 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죠? 끝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얘를 분계로 전환해야 돼요. 자, 분계로 변환을 해야 돼. 변환. 전폐 추가. 예스. 끝. 일반 전폐 안 가셔도 돼. 그냥 이거 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 해야 돼요? 조회. 조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85회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우리가 5번에 1번만 빼고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기로 따지면 67점을 배우신 거예요. 지금 3점 하나 안 배웠으니까. 많이 배우셨다. 그죠? 네. 자, 나갈게요. 자, 앞으로 가서 이제 86회 들어가야죠. 86회. 페이지 383. 자, 회사 바꿀게요. 86회. 나라전자 변경. 페이지 383. 1번, 2번, 3번 전부 다 자동이에요. 자, 이렇게 1, 2, 3 배웠잖아요. 원래 4가지잖아요. 기말 재고만 없는 거예요. 그럼 다 했다고 봐야 돼, 이제. 예,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자동은. 자, 첫 번째. 수동을 먼저 했다 쳐야 되는데 아예 수동이 없죠. 그럼 바로 자동 가는 거예요. 했다 쳐야 되는데 할 게 없어. 이건 자동이야. 결산자 입력 누를게요. 회사 바꾸셔야 돼. 나라전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셨나요? 자, 1번 볼게요. 감가인데 기계, 비품, 개발비예요. 기계, 생산. 자, 생산의 감가 찾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총액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거 기계. 기계 얼마? 200.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 비품 찾으세요. 비품. 판매비와 관리비 비품 얼마? 45만 원. 다음 무형자산에 가면 개발비 있어요. 개발비. 우리 신제품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개발비죠. 개발비 얼마? 30.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입력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우리 없었는데 지금 생겼죠? 대손 밑에 무형자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2번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3번 들어갈게요. 3번은 어디 가요? 위에 가야 되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외상매출 받으러옴에 대해서만 보충법. 원래 하던 게 보충법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1%. 그럼 끝났네. F8 누르세요. F8. 1% 확인했죠? 외상매출 받으러.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면 이거는 일반 전표. 수동이에요. 수동. 아까 마이너스 났을 때 우리가 뺐을 때 붕괴가 있었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 이거는 빼야 되는 붕괴라. 자, 누구 거예요? 외상매출금 거.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할인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건 붕괴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나오면 금액은
그럼 대변 합계가 3470. 근데 실제 답은 아니에요. 왜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요거 분계 써놓으세요. 마이너스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지 실제 답은 아니에요. 실제 답은 이렇게 크지 않고 뭐 39만 4천 12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실제 답은. 자, 방법이 일단 마이너스 나오면 수동을 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분계 이거 F3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안 눌렀죠. 안 눌렀으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일반 전표 가서 12월 30일이 가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중간에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중간에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동 분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했다 칠게요. 다시요. 마이너스 나오면 이 상태에서 분계를 쓴 다음에 줄여요. 창을 줄여. 그리고 일반 전표 가면 돼요. 창 나가면 안 돼요. 나가도 돼요. F3 안 눌렀잖아. 나가도 돼요. 아시겠죠? 나갔다가 12월 30일에 분계하고 다시 결산자로 들어와서 넣으면 기존에 있고 불러올까요? 아니요 해요. 불러와요. 불러와서 돼 있나 안 됐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입력했고요. 3번 일반 전표 갔어요. 지금 몇 번 남았어요? 2번 나왔죠. 원래 순서대로 하는데 2번은 처음 나오는 거라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법인세 등 이것도 설명 들어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설명할게요. 자, 법인세가 지금 현재 선납세금이라는 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분계할 때 미리 내는 게 선납세금이죠? 예, 미리 낸 세금이에요. 자, 교재 봅니다. 383. 이번에 법인세 비용은 1250만 원 납부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6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자, 앞에 화면 볼게요. 나 지금 600만 원 냈죠? 옆으로 옮기세요. 이 600을 옆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1250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600을 미리 냈으니까 얼마를 더 내면 돼요? 650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나의 법인세 비용은 1250이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의 법인세 비용은 결론적으로 1250인데 하는 방법이 600을 옆으로 옮기고 600을 옆으로 옮기고 자, 600을 옆으로 옮기고 추가로 나머지를 더해서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 입력하는 거죠. 두 개. 600 옮기고 나머지. 되셨나요? 자, 결론은 1250 맞는데 1250을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합쳐서 1250이에요. 만약에 여기 없어. 미리 낸 게 없어. 그럼 밑에다가 여기 추가에다가 1250 쓰는 거예요. 600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여기다 그냥 1250 이렇게 쓰면 돼요. 결론은 1250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600 있으면 나 600 낸 거 있다. 650만 더 낸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나 600 낸 거 있으니까 650 더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00을 입력해주고 650 추가해서 합이 1250 만들어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F3. 끝. 끝난 거예요. 뭐 안 해도 돼. 가볼까요?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가보는 거예요. 뭔가 막 생겼죠. 그죠? 안 가도 되는데 가본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F3 안 누르면 꽝입니다. 꽝. 마지막에 꼭 F3 눌러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87회 문제 5번에 보니까 다 수동이에요. 374 다 수동입니다. 넘어갈게요. 88회 366 88회로 넘어갑니다. 88회 남일전자
1번 수동분계, 2번 자동, 3번 자동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결산자리 입력 눌러서 1월부터 12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1분만 들어도 되겠다. 1분. 두 가지 하는데. F3까지 누르셔야 돼요. F3까지. 자, 2번과 3번 입력하시고 F3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분이 지나버렸어요. 다 하셨나요? 자, 설명드릴게요. 2번. 위에 F8. 딱 여기 위에서 쓰는 거 F8밖에 없다 그랬어요. 눌러주셔서 몇 프로? 1% 확인했죠? 그럼 건드릴 게 없어요. 자, 문제 보니까 외상매칭 받으러 옴이래요. 마이너스 아니니까 써먹을 수 있죠? 자, 밑에 건 다 스페이스바로 지워서 내려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만 남기세요. 외상매칭 받으러. 다 했네? 결산 반영. 그러면 알아서 여기 들어와 있겠죠? 들어왔죠?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음, 감가인데 공장 위에죠? 위에 경비에 공장 기계장치. 기계장치에 920. 그리고 밑에 본사 거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은 본사입니다. 판매니까 요거 차량 망구 210. 판매는 본사에서 하는 거예요. 제조는 만들기만 하고 아시겠죠? 요거 같이 위에 다 입력하면 틀린 거예요. 다 한 다음에 F3. 선생님, 제가요 모르고 자 앞에 보세요. 제가 모르고 다 공장으로 했어요. 그럼 일단 불러와요. 불러와서 자, 요 밑에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요 밑에다 그죠? 스페이스바 눌러. 아시겠죠? 다시 여기 가서 감가상각 가서 다시 써. 그리고 추가를 해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거 지울까요? 물어봐요. 지워요. 그럼 지금 입력한 거 다시 할까요? 물어봐요. 다시 해요. 간단하죠? 예, 삭제하고 다시 분개하는 것도 간단해요. 내가 실수했으면 다시 들어가. 불러와. 그리고 틀린 거 고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들어가. 1월, 12월. 불러올까요? 아니야. 나 처음부터 다시 할래. 다시 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부터 받으러. 자, 다시 합니다. 1% 확인. 필요 없는 거 스페이스바. 결산 반영. 그러면 들어갔겠죠? 들어왔죠? 다음 공장. 자, 기계장치에 있었어. 기계장치 920. 그 다음에 차량이 있었어. 본사 210. 다시 F3. 그럼 또 삭제 나오죠? 당연히 삭제 나오죠. 또 추가할까 물어보죠. 당연히 추가해야죠. 그럼 끝난 거예요. 틀렸다고 어떡하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수정하는 거 쉬워요. 예전에는 분계를 삭제하고 다시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고쳐져요. 야,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자동. 자, 다음 세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359페이지 90회 359페이지 90회 결산 자료 입력 눌러볼게요. 저 회사 안 바꿨잖아요. 자, 회사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90회 봉화물산 결산 자료 입력 눌러볼게요. 1월부터 12월. 자, 이번엔 3번밖에 없어요. 맞죠? 3번인데 기말재고네. 자, 메뉴에 보니까 10번 뭐예요? 상품이에요. 근데 상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원재료부터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죠. 원재료 위에가 상품이라고 10번에 다는 거예요. 원재료 550. 다음 제공품 제품 어디 있다 그랬죠? 매출
총액 위에 있어요. 잘 찾으세요. 제공품이 1,000만 원. 제품이 1,570. 위치 잘 보고 입력 잘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 마무리 뭐라고요? F3. 그럼 더 할 게 없네. 그죠? 예, 끝. 자, 지금 이제 자동 저희 4가지 다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28분 정도 남았네요. 28분. 예, 남은 시간 28분. 28분 동안 뭐 하기 애매하니까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결산 예,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